자, 어쨌건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종목들이 추세를 전환해놓고 있으며 지금 세계적으로 뭔 일이 있는지 재미있게 한번 꾸려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가끔 제대로 하면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되도록이면 좀 압축을 해서 좀 안 헷갈리게 이 종목이 좋은 거야. 이렇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선님 어서 오세요. 일단 미국 지수 선물 지수 자체가 살짝 밀리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돌아섰네. 아까 제가 체크할 때마다 밀렸는데 요렇게 뭐 심하게 흔들리지 않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제 미국의 양적 긴축이라든가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 그래 해라 해. 우리는 알고 있어. 빅스텝을 하든 말든 우리는 알고 있어. 이제 저번에 한번 충격 받았으니까 우리 시장도 이제 알아. 더 이상 거기서 심하게만 하지 마. 여신님 어서 오세요. 봉기철님 어서 오세요. 양창님 어서 오세요. 더 심하게만 안 하면 우리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으니까 심하게만 안 하면 우리 시장이 좀 받아줄게 하면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충격을 좀 받아주는 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기가 잘 안 나네요. 자, 해외 증시도 이제 유럽 증시는 좀 안 좋게 시작하고 있어요. 출발이 좀 안 좋은데, 영국이 0.36%, 이제 프랑스가 좀 1.03% 떨어지고 있고, 독일 0.91% 떨어졌습니다. 어제 미 증시가 약보합인 거에 관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오늘 긍정적으로 굉장히 좋아졌고, 재밌는 얘기 먼저 하나 갈까요? 해외 커뮤니티에 유명한 동영상이 하나 떴대요. 기사를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문제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큰일 나요. 자, 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가 총알을 막았다네요. 그래도 뭐 어디 숨겨놨는가 봐요. 가슴에 이렇게 넣어놨나? 그죠? 총알이 가다가 이제 그 갤럭시 폰 맞고 돈돌이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생명을 살렸다는 우리나라 휴대폰이라 좀 다행이고. 일단 전체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눈은 좋지 않아요. 어제 JP모간도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했지만 IMF도 우리나라 한국 성장률을 2%대로 낮출 수 있다는 이런 경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땐 저런 거 정도는 참조. 항상 뉴스나 기사는 참고 참조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여행 금지에서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자체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해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CDC 등 한국 등 90개국을 여행 금지에서 완전히 해제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부품주라든가 여행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오늘 사실 중점적으로 볼 건 저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뭐 다른 걸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데는 봉쇄가 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 항구들도 좀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이런 유형들의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 봉쇄 장기화를 중국에서 글로벌 물류 대란 우리나라에도 물류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이런 어제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물류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사를 제가 알려드렸고 또 이러한 기사들이 떴을 때 김규성님 어서 오세요. 뉴스는 항상 참고사항이지 저걸로 인해서 날아가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런 뉴스나 기사가 떴을 때 뜨기 전에 벌써 며칠부터 계속 나온 얘기죠. 소문에 팔아 사서 뉴스에 파는 거예요. 주식이 바닥에 있다거나 추세에 전환이 되어 있거나 턴이 되어 있다면 우린 그러한 종목들을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따라서 정부에서도 상하이항 물류대란 대응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화물 보관 혼성비 지원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예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제가 돼지열병 주식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여기 중국이 있죠. 이렇게 중국. 북한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림을 참 못 그리죠. 제주도만 그려놓으면 딱 우리나라 같겠다. 여기서 중국에서 뭔 일이 생겼냐면 돼지열병이 터졌어요. 돼지열병. 이렇게 북한으로 왔어. 이때 우리나라의 하림이라든가 뭐 마니커라든가 그러고 대표적인 돼지열병 관련주인 뭐 이지바이오 이런 친구들이 꼼짝도 안 하고 골목 바닥에 있었거든요. 추세가 약간 틀어놓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돼지열병이 북한까지 왔다니 우리나라 올 확률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어. 요게 우리나라로 오는 순간 이 주식이 날아갈 거다. 우리나라 왔어요. 야, 이게 소문에서 뉴스에 파는 기본적인 주식을 좀 앞서 생각하는 이런 어떤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일종의 뇌피셜이죠. 이 주식은 상상력이 좋아야 돼요. 버들님 어서 오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물류 관련해서 중국에서 자꾸 지금 폐쇄 때문에 물류 대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물류 관련주들이 좋은 수혜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류 관련주가 내일 바로 날아갈지 뛰나갈지 우린 몰라요. 따라서 내가 손절 라인을 알고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만 정확히 알면 이러한 주식들은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송희상 게이밍TV가 저런 이슈도가 저런 이슈들로 이런 주식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 관련주를 제가 어제도 살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한익스프레스, 인터지스, 유성TNS, KCTC, 동방, 한솔로지스틱, 이게 6개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있는 물류 관련주예요. 근데 이러한 친구들이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저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 미래선 사람이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주식을 대응할 땐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주가의 위치가 높지 않죠. 이거는 한익스프레스예요. 절대 높지 않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우리가 추세를 얘기할 때 추세가 우하향, 우상향,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런 상태에서 턴이 돼 있죠. 장기적으로 추세 턴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좀 헤매는 게, 이 모든 이 주식이 올라가거나 급등할 때 조금 무서운 자리가 하나 있어요. 20개선이에요. 요걸 깨게 되면 급락을 하게 되고 돌파해주면 급등을 하게 돼요. 근데 첫 번째 5개선 돌파했을 때 이 친구를 뚫어주기가 굉장히 힘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럴 확률이 80에서 90%예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끌고 한익스프레스로 왔더니 역시 20개선 맞고 헤매고 있죠, 지금. 근데 뚫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6,200원대가 되고 요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이 얘기는 이 친구가 고점으로 날아가면 7,100원대는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 비료주사로 날아가는 탄력 봤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떴을 때 날아가는 타격이 굉장히 세요. 자,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세가 우상향으로 턴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심 갖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김선홍님 어서 오세요. 예, 정유님 고맙습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셨더라고요. 뉘아님 어서 오세요. 멤버십 분들은 이제 기존의 멤버님들은 잘 아시는데 이 영상 끝나고 11시쯤에 따로 노란 썸네일을 올려드려요. 그걸로 다시 10시 15분쯤에 들어오시면 돼요. 제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20개선을 뚫어주는 자리인데 5개선을 돌파해주는 추세 턴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러한 이슈가 있을 때 내가 월봉에서 위치가 낮다. 뉴스가 떴을 때 절대 월봉에서 높은 데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 매일 반복해도 좋으니까 좀 지겨워도 한번 더 듣는 걸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로보예요. 삼성의 M&A라든가 삼성의 그 로봇 투자 관련 뉴스가 이때부터 떴어요. 이때부터 지금 상하이 봉쇄처럼 이때부터 떴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도 뜨죠, 이렇게. 이때 뉴스는 좋은 거고 호재고, 이때 뉴스는 악재예요. 이거는 주가를 올리기 위한 뉴스지만 이거는 물량을 넘기기 위한 뉴스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더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떴을 때 월봉이 여기 있는데 자기가 물려야 여기겠지 뭐. 그죠? 자리가 낮죠. 그러면 이런 친구는 관심 가져봐야 되고, 이 친구뿐만 아니라 지금 날아가는 비료, 식품 전부 다 이런 데 있었어요. 지금 여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취하고자 하는 포지션, 매수하고자 하는 포지션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 있어야지. 그죠? 이 상황을 끌고 중기 추세를 확증할 수 있는 주봉으로 가면 돼요. 돌려놨어요. 추세가 우상향이에요.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우상향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하향에서 산 다음에 자꾸 물타기 하면 할수록 엄청난 손실이 와요. 우상향에서 사면 물타기 하면 물타기 할수록 더 큰 수익이 와요. 이건 월봉하고 주봉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추세는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 주봉에서 판단하는 거지 일봉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봉은 그냥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거예요. 물론 단타 단기는 틀려요. 저는 모토가 스윙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큰 그림을 보고 해요. 특히 이제 낮에도 실방을 찍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주식을 팔고 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호가창을 볼 시간이 없어요. 방송하다 보면 다 날아가니까.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걸어놓는데, 우린 스윙 투자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스윙 투자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이게 매력적이에요. 다급하지도 않고 하루하루 힘들지도 않고. 자, 요 상황을 끌고 그대로 일봉으로 오시면 돼요. 요게 일봉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익스프레스가 이런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주식이 한번 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자, 241선 기준으로 지상, 지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누군가 개인들 물량을 뺏는 행동을 해요. 좀 요렇게. 우리 요때 물리신 분들 좀 괴로웠겠죠. 그죠? 당연히 여기서 내동매매로 물리신 거니까 이때부터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물론 요 자리도 다시 뚫어주고 나갈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런데 요렇게 떨어졌죠. 근데 누군가 또 들어왔어요. 이분한테 주목해야 돼, 이분. 너 누구야, 너. 정체가 뭐야, 너. 도대체 정체를 밝혀라. 세력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자,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잘 안 깨고 있고, 대량 거래가 터진 시점으로 21선 찍었다. 우리가 21 생명선이라고 그러죠. 요렇게가 돼요, 요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뛰었다. 그럼 뉴스는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 자, 상하이 폐사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이슈로 물류 관련주가 각광을 받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기사를 해도 아마 그렇게 쓸 거예요. 왜? 뜬 다음에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올라갈지 안 날아갈지 우린 모르지만 20에서는 앞으로 깨지 않는 선상에선 상당히 매수해 볼 만한 메리트가 있는 정보인 거죠. 앞에 일어날 수 있는 이슈를 알고 있고 지금 이슈를 알고 있는 자리가 현재 주가의 위치를 말해주는 월봉에서 낮다면 굳이 높은 데가 쫓아가서 물리지 말고 이런 친구를 매수하는 게 상황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안 좋거나 크게 무너지거나 막 전쟁이 확대돼서 막 지수가 폭락한다거나 뭐 이럴 땐 저도 방법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평탄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도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돼요. 이건 한익스프레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움직이게 되면 전체적인 섹터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인터지스입니다. 물론 인터지스는 예전에 이 쿠팡 관련해서 KCTC, 동방, 한솔로직스 전부 다 크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예전 고점까지 가기엔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갔을 땐 차익 실현하는 게 맞아요. 자, 인터지스입니다. 역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죠. 추세 전환과 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상향, 우상향이 되고 이렇게 추세가 앞에 우상향이죠. 우상향이 돼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이렇게 추세가 턴이 돼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사랑하는 친구가 또 전화가 와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서 이렇게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다. 지금 돼 있는 거죠, 이게. 그죠? 자,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봤을 때 만약에 좋은 위치에 있는데 당연히 손절 라인을 잡으려면 추세를 이탈한 월봉 5개월선을 깨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한익스프레스와 인터지스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월봉에서 차이를 두셔야 되는데 한익스프레스는 뭔가 평탄하죠. 좀 안정감이 있죠, 주식이. 여기서 물리하면 여기겠지. 이거는 20개월선, 노란 계열선인 20개월선 기준을 잘 보면 돼요. 20개월선 기준이 평탄하다는 얘기는 그동안 가격이 엄청나 급등락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친구가 지금부터 만약에 20개월선을 우상향으로 타면 쭉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장기 투자는 이런 종목과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인터직스가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노란 선인 20개월선을 보면 각도가 세죠. 각도가 센 거예요. 그만큼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친구가 20개월선을 깨거나 5개월선을 깨서 손절 못하면 확 무너져요. 이런 데가 대바닥이니까. 한익스프레스는 대바닥이래 여기죠. 뭐 물려도 뭐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인터직스는 물리면 안 되는 친구예요. 그렇지만 똑같이 자, 연영님 어서 오세요. 똑같이 역시 그 상하이 물류 관련해서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는 뛸 수 있어요. 뛰면 이런 데가 됩니다. 4,000원대가 되고 주봉에서 봤을 때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죠. 추세가 우상향. 가장 뚫기 어렵다는 20주선을 회복해줬기 때문에 순간 빵 때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전 고점이 3,800원인데 그래도 4,5,000원, 4,000원대는 가야 되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봉에서 보면 이 상황에서 대량 거래만 터지면 돼요. 앞에. 누군가가 개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가격 조정이 이때 있었습니다. 기간 조정이 있었고 대량 거래가 빵, 매집봉, 또 빵 터지고 있죠. 또 누구냐? 요 긴 꼬리 이분들한테 좀 조금 기대해 볼 만해요. 누군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죠.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았다. 자, 물론 월봉에서 중간이 높으면 왜 위험하냐면 누군가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요게만 해도 수익이 꽤 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의 20개월선 각도가 세면 약간 위험한 게 저래서 그린 거예요. 자, 어쨌거나 누군가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죠. 살짝 깬 것 같아도 종가상 회복시켜놨고, 은영님 어서 오세요.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매수하면 요렇게 빵 때린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요새 시장 특징이 너무 꼬리를 달아, 이게. 너무 꼬리를 달아요. 아, 저도 오늘 샘표 10분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설명드릴 건데, 야, 오늘 사각할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3분인가 뭐 5분이면 바로 떨어지는. 아, 나 잘 먹어요. 자, 유성 TNS입니다. 유성 TNS를 보게 되면 역시나 이 친구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데 월봉 H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는 21선이 20개월선이 평탄한 것도 아니고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섰죠. 근데 5개월선이 20개월 뚫어주는 장기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생길 확률이 확실하죠. 이번 달에 떨어질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우상향으로 굉장히 잘 열려 있는 거예요. 목표가가 여기인데 아직 못 갔어요. 이게 1차 목표까지 더 갈 것 같긴 한데, 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예요. 자, 그래서 1차 목표가 부분을 살짝 찍고 왔는데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어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가장 강력하다는 60주선 위에 있습니다. 이것 뚫기가 엄청 힘들지만 하시면 돼요. 이때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뚫었어요. 저번 주에 뚫었어요. 저번 주에. 야, 누가 뚫었어? 우리는 아니에요. 세력이 뚫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봉으로 이상을 그대로 끌고 오시면 되는데, 자, 요렇게 가격 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간 조정이 충분히 있었고, 근간에 자꾸 누군가 쓸데없이 물량을 싣고 있죠,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 싣고 있고, 월봉에서 이치가 낮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서 끝내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두 번의 매수 타이밍이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가 오늘 240원 찍고 나갈 때 매수한다던가, 이틀 전에 240원 찍을 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게 세 번 준 거예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고, 지수가 밀리거나 시장이 불안해서 밀렸을 때 21선 왔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음봉으로 심하게 떨어지면 무서워서 매수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날 지켜주면 매수해요. 자, 이렇게가 되죠. 여기가 오면 더 좋겠지만 안 올 확률이 좀 있어요. 자리는 이렇게가 됩니다. 이렇게 빨갛게 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도 괜찮고, 이렇게 240원 찍고 나갈 때 우리가 이런 물류 관련주는 날아갈 확률이 있죠. 날아가면 제가 말씀드린 뉴스 반드시 떠요. 중국의 그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물류 관련주들이 수혜를 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니에요. 권 선생님, 은영님이 저 이은영님이세요. 이영님이세요, 이영님. 네, 원래 은영님이시래요. 핑크로고라. 자, KCC입니다. KCC 같은 경우 월봉에서 봤을 때 예전에 그 쿠팡 관리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친구예요. 이 식교선 각도가 세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잘 잡고 하셔야 돼요. 아까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 물려도 사실은 한 몇 달 참으면 다 돌아나가요. 근데 이런 친구는 못 돌아나가요. 원체 세력분들이 많이 이렇게 얌얌하신 종목이라 왼쪽 산이죠. 왼쪽 산. 맛있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오른쪽 산. 단지 반등하는 것 뿐이니까, 이제 이런 물류 관련주를 반등했을 때 충분히 이전 고점까지는 모르겠지만, 반등했을 때 7,8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열려 있는 거예요. 추세가 상향이죠. 이 상황을 끌고 주봉으로 갑니다. 주봉으로 가면,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5선 위에 있죠. 5주선만 이탈하면 돼요. 따라서 5주선을 기준으로 정확히 매수매도 진행해주면 역시나 좋게 나갈 수 있고, 일봉에서 깨지 않을 자를 권하는데 며칠 동안 안 깨고 있죠. 자, 이렇게가 되죠. 240에서 이때 이탈했어요. 똑같이 지금 유성 TNS가 됐든 한익스프레스가 됐든 인터지스가 됐든 KCTC가 됐든 다 뭔 짓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다 뭔 짓을 하고 있어. 그죠? 다 뭔 짓 하죠, 지금. 다 거래에 자꾸 들어오죠, 이렇게. 지금. 이거는 누군가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비료식품 많이 날아갔으니까 이번엔 물류를 한번 띄워볼까? 뭐 이렇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KCTC 정도도 좀 괜찮은 거고요. 머니님 아직 안 했어요. 할 거예요, 이따가.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썸네일에 있는 건 되도록이면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드릴게요. 결국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참조 정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동방입니다. 동방을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전에 쿠팡 관련해서 거의 대장주격으로 날아갔었고, 위험하다는 이식교선을 깼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바닥 찍고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식교선 각도가 세긴 하지만 또 밑에 있어요, 이 친구는. 이 네 종목이, 5종목이 똑같은 것 같고 똑같은 이슈를 갖지만 월봉에서의 위치나 상황은 천차만별이에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부분을 나름대로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이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안 되고 시간 내서 한번 알려드리고, 이따 멤버들 방에서는 한번 해드릴게요. 이식교선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식교선의 각도가 어쨌거나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엄청 가파르진 않죠. 밑에 있고, 이식교선이 목표가가 되기 때문에 좀 짧긴 하지만 순간 뛰면 여긴 가는 거예요. 어디냐면 가격이 이렇게가 됩니다. 5,600원대가 되고, 주봉에서 봤을 때 중기적으로 추세를 돌려놨어요. 이쁘게 돌려놨죠. 지금 이시절 위에 있어요. 예전에 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꽤 오랫동안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일봉에서만 변화가 있으면 되는데, 자, 일봉에서 똑같이 유성 TNS가 됐든 KCTC가 됐든 자꾸 매집봉이 들어오죠. 매물대 안에. 자, 240원 깨놨습니다. 기간 조정이 오래 있었어요. 완전 많이 올라갔던 친구라. 그러니까 산에, 너무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보통 이게 속리산 정도 가야 되는데 뭐 지리산을 갔다 왔나 설악산을 갔다 왔나 엄청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참 쉬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동방이란 친구가 일봉에서 뭐 적당히 거래량만 앞에 들어와 있으면 이 친구도 누가 뭘 하는 거예요. 문현님 어서 오세요. 자, 240원 깨놓고 오랫동안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근간에 약간은 눈에 띄게 거래량이 들어오죠.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살짝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친구를 기준으로 매수 매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를 깨면 안 되냐면 앞전에 볼록볼록 하면서 이렇게 엠보싱처럼 볼록 하면서 뚫어준 매물대가 있어요. 이 자리에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되는데 저 자리를 누군가 소화시켰다는 건 나름 의미가 있죠. 이렇게가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이 친구를 매수할 때는 여기만 깨면 되는 거예요. 저점이 3,580원대가 되고 지금 3,700원이니까 저 자리를 기준으로 분할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딱 날라갔을 때 반드시 물류 관련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한솔로지스트 대장주야. 뛰면 친구가 빨리 뛰는데 20기어선의 각도가 센 데다가 이전 고점들이 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내가 사기가 불편해. 물론 뛰면 이 친구가 제일 빨리 뛰거든요. 제가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굳이 살려면 이게 딱 5주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높아. 높아요. 갈 자리가 없어. 딱 240은 여기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여기 하나, 둘, 3일. 그러니까 유성 TNS가 좀 여기 있는 거예요. 유성 TNS가. 여기서 사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찍으면 좋겠죠. 근데 높아요. 물론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그럴 때는 주봉에서 5선 잘 잡고 하셔야 되고 월봉에서 20기어선의 각도가 세기 때문에 이거 무너지면 그냥 깨져요까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목은 좋아요.